자, 네 번째 태어났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강아지는 벌써 네 번 태어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애완견 이야기입니다. 이우종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애완견 사랑하는 거 뭐 잘 알려진 얘기죠? 예, 이건희 삼성 회장은 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강아지 독일산 포메라니안이라는 애완견입니다. 어제 태어난 거죠? 예, 최근 이 개를 체세포 복제 등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개는 원래 있었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2009년도에 숨졌습니다. 네. 16년 정도 됐다가 이 개가 네. 성장하다 숨졌는데 그 이후에 네. 충남대 김민규 교수팀이 이 개에 있는 근육 조직을 가져다가 다시 복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도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맨 처음엔 가지고 있다가 일반에 분양을 했고요. 네. 이번에 다시 4번째, 그러니까 복제 개로는 3번째가 개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9년에 16살짜리 벤지가 숨졌습니다. 수컷이었는데요. 이 벤지의 체세포를 잘 복원해뒀다가 다시 태어나게 이번이 네 번째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4번 정도 태어났다면 굉장히 다른 인생일 것 같은데 네. 개가 이번에 4번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2010년에 복제했을 때는 얘네들은 쌍둥이였고 그러니까 벤지 주니어가 다시 태어났는데 네 번째 태어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일단 체세포를 냉동 보관하면 한 200도, 영하 200도 정도로 냉동 보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체세포를 냉동 상태에 있던 걸 다시 꺼냈다가 네. 일반견의 난자 핵을 제거한 뒤 벤지의 체세포를 주입시킵니다. 네. 이것을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보관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벤지 체세포를 빼내고 일반 난자 핵을 빼내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해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일반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대리모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인데 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확대한 거지만 난자인가요? 그 벽을 찔러서 뭔가 주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액체 질소 영하 196도에 보관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네요. 자,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의 김민구 교수가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바로 어제 벤지가 다시 한번 태어난 건데요.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왜 이건희 회장의 반려견을 복제하게 됐을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9년 전에 이 회장 개가 이제 노령으로 죽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죽은 벤지의 근육 조직을 저에게 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인 안내견 생산에 대한 수월성이 있다는 것을 이 회장한테 보여주려고 첫 번째 복제를 시도해서 삼성의 2마리를 기증하게 되었죠. 이때에 같은 세포를 9년 동안 보관된 세포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다시 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쌍둥이가 나왔다 그러고 계속 태어났는데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DNA나 유전자나 염색자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태어난 강아지들은 생긴 건 똑같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뭐 먹이를 좋아하는 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게 다 패턴까지 똑같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는데 우리가 네. 흔히 쉽게 얘기하면 쌍둥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경우에도요, 유전자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성장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생김새나 습성, 특성들은 또 달라집니다. 또 성장 과정의 환경이 달라지면 또 네.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것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또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강아지 복제도 하셨다 그러는데요. 과연 실제로 짖고 걷고 놀고 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누피 복제했을 때 보니까 스누피에게 체세포 제공한 그 개하고 습성도 많이 뵙고 하는 행동도 많이 비슷하긴 했었는데 100%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회장께서 이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크고 젖을 뗀 다음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것이군요. 결국 글쎄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강아지를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벤지, 이 주니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키운 다음에 분양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네요. 네, 예전에 첫 번째 복제했을 때는 바로 분양하지 않고 좀 가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좀 잘 클 것인가 이런 걸 좀 보다가 일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더 보관을 하지 않고요. 바로 일반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아지들 결국 복제됐는데 글쎄 이 윤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쎄 사람 연구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 장기 이식 뭐 이런 거에 필요한 연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기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님 굉장히 네. 유명했었죠. 네. 저는 그분이 이제 학교를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경기도 네. 어디에 수암연구소라고 아직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저런 강아지들 여러 마리 있던데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에 네. 넣기 위한 돼지를 이용해서 그 인간 장기를 만드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지금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하고 같이 스승인 걸로 아는데 네. 굉장히 좀 앞서가면서 하지 않았나 그면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2006년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연구 윤리와 관련 것 때문에 호된 곳 신고를 치렀던 황교숙 박사에게까지 좀 곁들여 봤습니다.